모의 투자를 통해 실전 트레이딩 감각을 키워보는 주식왕 넘버원 시간입니다.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 4거래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우리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1등을 하신 분이 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참여 방법 만나보시죠. 주식왕에 접속하는 손쉬운 방법. 스텝 1. 주소창에 www.kingofstock.co.kr을 친다. 또는 검색창에 주식왕을 검색하고 주식왕 홈페이지를 클릭. 스텝 2. 회원 가입을 한다. 스텝 3. 로그인을 한 뒤 게임 스타트. 또 하나의 세계 주식왕. 네, 주식왕 넘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 참여가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벌써 8월 마지막 주 4거래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는 이제 단 하루의 거래일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현재 순위 만나봐야겠죠. 어떤 분들이 우승 후보에 드셨는지 현재 순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대회 4거래일의 순위입니다. 이사벨님이 2.91% 많이 하락하셨고요. 주식 박사님이 3.98%, 너를 위한님이 5.97%, 아이리스 임님이 6.94%, 태연이 조아님이 7.95%, 빨간불님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10.08%고요. 현재 스페코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태연이 조아님, 아이리스 임님, 주식박사님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하셨는데요. 이사벨님이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사벨님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KD 미디어입니다. 종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 관련주인데요. KD 미디어가 26일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72억 원어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KD 미디어 26일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4%대까지 떨어지면서 종가 마감은 4.14%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상승폭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4위를 하신 너를 위한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를 위한님 현재 KE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EC 유상증자를 앞두고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EC와 또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최대 주주인 한국전자홀딩스인데요. 한국전자홀딩스도 현재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2위를 하신 태연이 조아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죠. 네, 태연이 조아님 중국 원양자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를 통해서 200억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로 오늘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승원 대표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위를 하신 스페코가 많이 올랐는데요. 예. 반면에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빅텍과 휴니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원칙에서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매수에 대한 것을 할 때는 1등주에 대한 것을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1등주에 대한 판가름을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한가를 먼저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지나간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전에 동시효과 때 갭상승폭이 가장 큰 것을 1등주로 선정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1등주와 2등주, 3등주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 주신 스페코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갭상승이 7.7%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빅텍 같은 경우는 6%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휴니드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 스페코가 1등주였다라는 것을 동시효과 때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스페코 같은 경우는 갭상승에 대한 쪽을 오늘도 역시 동반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쪽을 나타나는 모습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반대로 빅텍 같은 경우는 갭상승에 대한 쪽이 아니라 약간의 갭하락, 그리고 또 역시 스페코가 상승에 따라 같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물량을 맞고 음봉으로서 마이너스, 그리고 휴니드는 어제 상한가도 진입하지 못했었고 오늘 또 역시 대규모 마이너스에 진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매매 원칙에서 1등주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을 잘 보시고 매수의 원칙만 좀 아셨어도 좀 아쉬운 현상이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도 팁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배워야 될 매도 팁에 대한 쪽은 바로 그 거래량 증가 자리에 대한 쪽을 기준선으로 삼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래량 증가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물대 차트에 대한 쪽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물대 차트라는 것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 혹은 거래량이 캔들이 밀집된 구역을 바로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KC의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그 주가 매물대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게 되면 KC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서 거래량에 대한 쪽이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장대의 음봉이 나타난 자리에 대한 쪽은 이 음봉에 대한 쪽을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봉 이날 다음 날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 진행에 대한 쪽이 되지 않고 있다라면은 역시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갔어야 되는 거고요. 이틀 연속에 대한 음봉에 대한 진행이 나타났다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에 대한 쪽을 돌파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의 매도에 대한 쪽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KC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뭐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드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원리는 분차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30분봉 캔들에 대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봉 상황에서의 구간에 대한 쪽이 지금 이 네모에 대한 쪽이라면은 지금 이 앞부분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을 때 KC 같은 경우는 2,200원대에 못 미치는 가격 2,180원 정도 내외에 대한 쪽이 매물대가 시작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KC가 반등을 주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 즉 저항선에 대한 구간은 지금 위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쪽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구간에 대한 쪽을 1차, 2차 2,180원, 2,420원에 대한 쪽을 목표가에 대한 쪽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원리, 차트의 거래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쪽은 분차트에서의 원리나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일봉 차트에서의 원리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도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도 포인트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왕 넘버원 8월 마지막 주 4거래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률은 10%대입니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할지 아니면 현재 순위권에 드신 분들이 우승을 차지할지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익률 대회 오혜진이었습니다.